네, 투자님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도 HLB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그동안의 시장을 리드했던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테슬라는 20%가 넘게 하루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어떤 충격 속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견조했다. 또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LB도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내일이 9월 선물 옵션 쿼드러플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변동성이 오늘 오후장에 조금 더 좀 미리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1%의 하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특히 이 시장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2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이 전체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HLB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HLB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년 내내 와신 상담을 보여줬다가 최근 8월 13일, 9월 2일, 9월 7일 이렇게 3일 동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HLB가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자회사 이뮤노믹 얘기, 그죠? 뇌종양 임상 발표했다는 얘기, 또 최근에 나왔던 그렇죠. 리보세라닉 권리를 이제 인수하면서 내년도부터 항서제약 은 물론 또 글로벌 어떤 로얄티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다음에 리보세라닉 관련된 얘기들, 희귀암 척색종에도 좀 효과가 있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뭐 21개 임상을 발표한다, 논문을 발표한다, 임상 결과. 그다음에 뭐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HLB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가 다 거래량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8월 13일, 9월 2일, 9월 7일 거래량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향후 HLB의 주가 흐름에 이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앞서도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HLB 한 종목만 막 파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굉장한 어떠한 난리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뭐 다방면으로 이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HLB에서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렇죠.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거래량을 중심적으로. 근데 거래량이 뭐 일반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경고등을 좀 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3일, 9월 2일, 9월 7일 최근까지 3일 동안의 대량 거래량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향후 HLB 주가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우리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3월부터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뭐 매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동학개미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건너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죠? 아마존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전 개인들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일본까지도 건너갑니다. 그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건너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원정개미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지브로라고 하는 유명한 장난감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원정개미들의 몇 대 주주입니까?
일곱 번째 대주주예요. 그죠? 거기 보면 뱅가드 그룹도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원전 개미들이 4.1%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7대 주주가 되네요. 그죠? 일본 라인을 한번 볼까요? 라인. 일본 라인. 유명하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게 네이버죠. 네이버가 76%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인. 일본 라인은 2대 주주예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친숙하기 때문에 뭐 라인이라는 회사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 수 있는데요. 일본, 뭐, 넥슨도 마찬가지예요. 넥슨, 재팬이 있죠? 거기도 2.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라인도 4%가 넘는 지분을 우리나라 해외 원전 개미들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죠? 중국까지 건너가면 중국,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제약회사. 우리가 HLB와 항서제약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항서제약하면 HLB 관계가 깊은 중국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도 사실 HLB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개미가 9대 주주예요. 거의 1%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서제약까지 참 재밌는. 자, 근데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개인 투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거기 보면 얼마예요? 3조 7천억 원?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테슬라, 애플, 아마존, 라인, 항서제약, 해지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해외 주식 보관 잔액 증가 추이를 그렇죠. 예탁 결제원으로 이제 자료를 좀 작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좀 조롱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거 많이 샀으니까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들은요. 사실 물론 상투에 마지막에 따라간 그런 개인들도 있지만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항서제약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래 사모았던 개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게임이라고 하는 사실 전문가도 못 따라오는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들 가지고 와서 또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서제약 하니까 HLB 하니까 또 항서제약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HLB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 동안의 거래량, HLB의 최근 움직임,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 일단 8월 13일의 거래량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는데 8월 13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렇죠. 간암 1차 1차 치료제로 캄렐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닙하고의 병용치료 임상 3상이 우리나라 식약처의 IND가 승인을 받았다. 그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I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죠.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를 우리가 이제 IND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NDA 얘기 많이 하잖아요. NDA는 뭐냐면 신약으로 판매할 수 있게 상업화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신청을 우리가 NDA라고 얘기하고요. 임상을 할 수 있는 임상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IND라고 그래요. 근데 IND가 이번에 승인이 났어요. 그 재료가 8월 13일 날 바로 나왔죠. 자, 8월 13일 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상한가를 기록했던 요날입니다. 바로 1000만 주의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전에 전혀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전혀 없다가 1000만 주 거래가 나왔어요. 자, 넌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바닥에서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캄렐리주맙하고 캄렐리주맙은 앞서 말씀드린 어디에요? 중국의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죠?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예요. 권리를 갖고 있는 누가? HLB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병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하고 같이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병용 치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전 세계 미국이라든가 그죠? 유럽, 중국, 대만에서 지금 현재 3상 간암 1차 치료제로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10개 병원입니다. 이제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해서 10개 병원에서 지금 한 임상 환자가 50% 정도 모집이 됐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캄렐리 주마비면 항서제약의 대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이 암세포를 갖다 때려잡는 거예요. 굉장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씩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소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암세포가 막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갖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 중에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T세포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PD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이 T세포가 약간 맛이 가요. 그래서 공격성을 잃어버려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 둘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PD1이란 단백질을 갖다 억제를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캄렐리 주마비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 반면에 표적항암제는 리보세라늄 표적항암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생혈관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표적항암제를 같이 짬뽕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크더라. 이거에 대한 삼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걸로 인해서 과연 결과가 좋게 나올지 한번 우리 결과를 좀 지켜보는데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대학병원 또 뭐 앞서 말씀드린 아산병원 이런 데서 전체 생존기간 또 무진행 생존기간 1차 평가 지표로 해서 넥사바라고 하는 한국바이엘의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처방이 되고 있는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땠어요? 지지부진했어요. 잠깐 오르기도 했었고 또 밀리고 거래가 없다가 다시 거래량이 퐁 하고 터지는 날이 바로 9월 2일이에요. 9월 2일. 자, 9월 2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자, 간암 1차 아까 말씀드린 캄렐리 주마 병용이 벌써 지금 이겁니다. 간암 1차. 요게 아까 8월 13일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9월 2일날 보니까 자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국제학술지의 뇌종양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죠? 악성 뇌종양이죠. 그죠? 자, 올해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지분을 지금 51%를 확보를 해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재밌어요. 특히 이 뇌종양 이런 부분에서 백신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인데 악성 뇌종양이죠. 그 중에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교모세포종에 대한 수지상 세포 백신 ITI-1000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9월 2일날 기사화 됐어요. 미국 암학회, 우리가 AACR로 알고 있죠. AACR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이 ITI-1000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3번의 임상 결과가 총 발표가 됐는데요. ITI-1000 교모세포종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5년 생존율이 기존 어떠한 생존율이 5%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이거 지금 치료하기 힘든 그런 악성 종양인데 ITI-1000을 투여하니까 5년 생존율이 5%에서 무려 7배가 많은 35%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이제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자랑인 차세대 백신 면역 플랫폼이죠. 유나이트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자, 이 얘기가 9월 2일날 나왔어요. 여러분 9월 2일날 주가가 어땠나요? 한번 보죠. 이날입니다. 장중에 23%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죠. 이날도 920만 주의 거래가 나오면서 장중 23% 올랐는데 결국 9.4% 상승하면서 끝났죠. 위에 꼬리를 달아줬어요. 그죠? 조금 찌질하긴 한데 자, 그 이후의 거래량을 보니까 이날입니다. 9월 7일 엊그저께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9월 7일 날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9월 7일은 바로 두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드벤찬 연구소와 드디어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얘기와
하나가 또 뭡니까? 그렇죠. 리보세라닙이 보니까 척색종에도 치료 효과가 있더라. 희귀암인데요. 척색종도. 그죠? 이게 꼬리뼈에서, 꼬리뼈, 그러니까 뇌부터, 척수부터 해서 척수에 악석 종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암이라고 그랬죠. 10만 명당 1명이 생길까 말까 한 희귀. 그죠? 희귀 악성 종양이에요. 자, 여기도 사실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 유명한 그 종양학 저널인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가 됐다 그랬죠. 란셋 온콜로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임상 결과 발표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상당히 유명한 그런 학술지예요. 종양학에서 종양학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인데요. 어찌됐든 여기에 척색종 여러분이 희귀암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희귀의약품은 세금 혜택이라든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시장에 독점권도 나오고요. 그죠? 허가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요. 6개월 안에 또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처방의약품 대비 시장 성장률이 2배가 높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척색종, 희귀암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깊게 받아들여서 9월 7일에도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나. 자, 이거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드벤첸 연구소, 또 항서제약의 로얄티를 이제 내년도부터 받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앞서도 항서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최대 제약회사인데 항서제약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사실 캄렐리주맙 앞서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로 병영 투여를 하면서부터 병영 치료를 하면서 임상을 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자, HLB하고 어드벤첸 난징 그죠? 거기 나와 있죠. 어드벤첸 난징 또 SFFT 여기와 이게 이제 폴첸 박사죠. 원천 그 로얄티를 갖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폴첸 박사랑 연관이 있는 그런 법인이거든요. 중국 법인인데 이쪽과 나누어서 일단 돈을 지불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돈은 60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100억이 뭐 다운됐다 그럴까요? 근데 그 100억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는 항서제약 로얄티를 어드벤첸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항서제약의 로얄티를 이제는 내년도부터 요걸 양보하고 100억을 깎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당사자가 추가가 됐는데 이 계약 당사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드벤첸 연구소 난징하고 그다음에 SFFT. 그런데 얘네들이 한테 다 그 현금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320억 정도는 얘네들이 그렇죠. HLB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98,000원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폴첸 박사가 원 개발자가 HLB의 주주로 남는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보호예수에 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냥 현금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내가 HLB에 투자를 하는 주주로 참여를 하겠다. 이 제안은 저는 그러니까 HLB 쪽이라든가 또 어드벤첸 쪽 양쪽에 다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또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양수도 관련된 이런 재료가 2개가 나왔어요. 9월 7일 날. 9월 7일이 바로 연날입니다. 엊그저께네. 월요일이네요. 그죠? 이날도 거래량이 줄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조금 줄었어요. 900만 주에서 600만 주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 외에도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그래요. 리보세라닙이 B형 간염 복용 간암 환자에도 효과가 입증됐다. 이게 8월 19일 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리보세라닙 논문 21개가 발표가 된다. 이 얘기도 8월 24일 날 나왔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 주네요. 지난주였나요?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했다. 굉장히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메디포럼하고 메디포럼 제약이 지금 주가 날아가고 있죠. 그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메디포럼 제약 인수. 자, 리보세라닙을 판매할 수 있는, 또 리보세라닙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죠? 또 생산할 수 있는 이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면서
HLB가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러한 어떤 얘기들 나오면서 드문드문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3일 동안의 대량 거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로 통해서 HLB가 이제 조금씩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대량 거래가 작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작년도에 HLB가 작년 요맘때입니다. 주가가 한번 굉장히 이게 쇼크입니다. HLB 주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때 거래가 3천만 주예요. 2,930만 주니까 거래량이 나오거나, 이때 바닥에서 누군가 3천만 주의 거래량을 다 받아냈어요. 그죠? 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받아냈다 이거죠. 자, 이걸 받아내고 나서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좀 옆으로 세워놓고 좀 한 3개월 쉬다가 10월부터 날려버리죠. 그죠? 네. 이때 받았던 애들이 다 날려서 팔아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0월 달에 한 19만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내내 주가가 빠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HLB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5월 달에 잠깐 들어올려주나 했더니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8월 13일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자, HLB는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그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와신 상담, 갈고 닦았다. 그죠? 일을 갈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됐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3일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팁이 뭐냐? 이 재료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 샀으면 한 2주 고생하는 거죠. 그죠? 이날 샀으면 한 또 며칠 고생하는 거고, 이날 샀으면 어제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HLB란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주가가 뜨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서는 안 되는 지금 그런 종목이에요. 이미 HLB는 여러분들이 많이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또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또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최근에 또 한번 매수를 해볼까, 또 계속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확인하고 매수해서는 그렇게 썩 재미를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아직 본격적인 시동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언제든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임박해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식공장장TV에서 자주 다뤄드리면서 HLB 한번 여러분들 하늘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HLB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들, 이게 회사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분들, 여지껏 잘 참고 계시는 분들 한번 저랑 같이 추적을 해보면서 HLB에 대한 한풀이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 HLB를 떠나서 다른 종목군들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현대투자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로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입금해 주시고, 그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알려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또 교통정리까지 좀 간략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